네, 오늘은요,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통풍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류마티스내과 강종환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 파트마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절기로는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처서가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더운데요. 이런 더운 여름철에 통풍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통풍이 어떤 계절과 관계가 있나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더우신 날 시원한 맥주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함유량이 요산이 많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맥주와 같은 음주, 그리고 맥주 하나만 마실 수는 없죠. 예, 치킨부터 소세지 등의 고단백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다 보니 이 무더운 여름에 통풍 환자분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네. 통풍의 한자를 좀 풀어보면요. 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아프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뜻을 담고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일단 통풍은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먼저 통풍에 앞서서 요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이제 기능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퓨린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네. 퓨린은 이제 음식에서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에서부터 공급이 되며 그 퓨린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 세포 내 구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노폐물, 즉 찌꺼기가 이제 요산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줌 요자의 실일산자. 대부분의 요산은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일부 대변이나 땀으로 배설되지만 3분의 2 이상의 체내 요산은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산이 몸에서 축적된다는 것은 요산이 많이 이제 들어오거나 또는 요산이 몸에서 배설이 안 되거나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산이 침착이 됩니다. 근데 그 요산이 주로 이제 관절에 침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요산이 관절에 침착이 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이제 염증 반응이 발생되는 경우가 통풍이 되겠습니다. 오, 풀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통풍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네요.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풍의 별명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해요. 그 통풍이 매우 아픈 이유는 저희가 현미경, 통풍을 진단할 때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을 보면 정말 그 요산 결절이 유리 조각 같습니다. 어머. 정말 뾰족뾰족하고 정말 사람을 아프게 만들 것 같은 근데 그런 유리 조각이 있는데 유리 조각 같은 요산이 있는데 그 요산을 원래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지만 백혈구가 그 요산을 어느 날 이물질로 이제 간주를 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풍이 아픈 이유를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유리 조각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찔리게 되고 그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데 거기에 염증 세포나 염증 반응도 매우 심하면서 신경까지도 많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저희가 이제 통증의 제왕이라 불리고 저희가 이제 산고의 고통을 이제 통증의 정도에서 이제 1에서 10점이 있다면 네. 산고의 고통을 저희가 보통 7점 정도로 부르는데 통풍이 8에서 9점 정도라고. 네, 그래서 애 놓을 때보다 더 아픈 통증이 대표적인 이제 통풍의 통증입니다. 동반되어서 이제 네. 부종, 발적, 이제 열감까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산고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플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통풍 환자들을 주변에서 보면은 대부분 엄지발가락이 먼저 붓고 아프더라고요. 뭐 발목, 다리까지 아픈데 이런 부위에 주로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 다른 곳에는 이 통풍이 생기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믹스 커피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믹스 커피를 탈 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커피 물질이 물에 잘 녹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물의 양이 많을 때, 네. 또 물의 온도가 좀 뜨거울 때, 따뜻한 물. 예,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요산이 몸에 축적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요산 농도가, 그러니까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이제 침착이 되게 되겠으며 왜 그러면 혈중의 농도는 다 동일한데 이제 발관절에 다를까? 이제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면서 가장 차가운 곳,
대표적으로 손발? 손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도 그렇고 발도 그럴 건데 왜 발이냐? 네. 침전되는 물질, 요산이 결절화되면서 침전되다 보니까 손보다는 더 아래쪽인 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도 발바닥도 있고 발등도 있고 관절도 있는데 왜 관절에 잘 오느냐? 네. 이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절이 일반 살이 있고 근육이 있는 조직보다는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침전이 잘 되고 두 번째는 관절 이제 특히 엄지발가락이 잘 오는 이유가 이제 미세하게 이제 걸어 다니고 하면서 관절에 손상이 되는데 그 손상된 틈에 또 요산이 침착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잘 오게 되고 점점 이제 쌓이다 보면 점점 이제 관절의 이제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오는 엄지발가락, 발등, 발목, 무릎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상지에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산은 단순히 이렇게 근골격계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 요산이기 때문에 요산이 이제 배설되는 신장 그리고 요로에도 많이 쌓이게 되면 심지어는 그 요산이 이제 들어있는 혈관에도 이제 침전이 되어서 동맥경화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통풍은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새벽에 밤에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요산이 많은 음식들, 음주를 이제 밤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밤 동안에 이제 많이 들어온 요산이 네. 대사가 돼서 6시간 이후, 즉 이른 아침, 새벽녘에 네. 이제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으며 동시에 이제 우리 체온이 가장 낮아진 우리가 보통 주무실 때는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주무시지만 새벽녘이 되면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절이 그러니까 결절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통풍 발작이 가장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른 아침 새벽에 이제 응급실을 내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이 앞서 통풍은 중년의 남성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중년의 남성분들이 술을 더 많이 드시나요? 치매를 많이 해서 왜 그런 걸까요? 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는 퓨린 그리고 그로 인한 요산 침착이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섭취 또는 이제 그 요산이 또 공급되는 대표적인 우리 몸 체내의 중요한 기관이 근육입니다. 근육에서 근육에 있는 핵산이 이제 퓨린의 또 중요한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근육량이 많은 남성분들이 또는 근육의 범위가 넓은 또 보디빌더나 소위 말하는 몸짱분들이 네. 은근히 통풍이 많으신 것도 근육량이 또 요산의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어머. 네,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이제 통풍이 많습니다. 제가 몸짱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운동은 좀 해야 될 텐데. 운동은 그래도 해야죠. 네. 사실 통풍이라고 하면 관절염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진짜 통풍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통풍은 이제 관절염이라는 시각으로 이제 측면으로 많이 바라봤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 요산이라는 통풍을 일으키는 물질인 요산이라는 물질이 단순히 통풍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부 장기 손상도 결국 이제 같이 유발한다. 그렇다면 내부 장기 중에서 어느 장기가 요산에 가장 취약할 것이냐? 이름 그대로입니다. 요산.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그 요산이 지나가는 길에 당연히 침착이 혈액보다 관절보다 더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 소변이 나가는 그 요로. 그래서 요로결석의 일부가 또 요산과 관련되는 요산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신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만성신부전. 그리고 통풍이 대부분 생기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비만, 과체중,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다 보니까 고지혈증. 저희가 이미 통풍이 진단되었을 때 고지혈증은 약 80% 정도가 동반이 되어 있으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명 중에 1명. 당뇨병도 거의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병발되어 있고 이제 결국에는 향후에 심리혈관이라든지 뇌졸중의 어떤 유병률도 결국 통풍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요즘에는
통풍, 즉 요산이 만들어내는 병이 단순히 관절염이 아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신체에 영향을 주는 전신적인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이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풍을 이해하려면 요산, 요 놈을 좀 이따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예전에는 역대 왕들이 많이 걸렸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현대에 와서 특히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따지지 않고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잘 우리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통풍이 대표적인 선진국 질환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많이 못 먹으면 배가 고프면 생길 수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풍 유병률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GDP가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풍이 점점 는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구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식습관, 점점 이제 비만, 이제 이런 게 많아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명이 점점 늘다 보니 이제 고령 인구가 늘고 그로 인한 신기능 저하 환자분들, 그리고 요산에 침착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통풍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몇몇 어떤 약제들이 요산을 좀 올리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혈압약 중에 일부 계열, 그리고 이제 이뇨제, 그리고 특정 약제들, 결핵약 중에 일부 약이라든지 이런 약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 요산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는 여러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통풍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잠복기라고 해야 될까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꽤 몇 년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는데 통풍의 진행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네, 통풍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통풍은 발생되지 않는 무증상 고요산혈증. 그 요산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외우기 쉽게 행운의 7, 그러니까 7에서 7.5 정도 이하를 정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즉 7에서 7.5 이상으로 통풍은 생기지 않고 피 검사에서만 요산이 7에서 7.5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이제 요 단계가 이제 1단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단계를 7에서 20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난생 처음으로 이제 통풍을 겪게 됩니다. 이제 요때가 이제 통풍 발작 단계, 그러니까 2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풍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쯤에 한번 다시 재발된다든지 아니면 6개월 뒤에 재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통풍이 생기는, 소위 말해서 간헐적 통풍 단계 이제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인터벌이 짧아집니다. 조절이 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생기시던 통풍이 다음에 6개월 뒤에 생기고, 다음에 석 달 뒤에 생기고, 다음엔 돌아서면 또 아프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관절이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고 딱딱해지는 결절을 형성하는, 즉 이제 4단계가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 단계,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 이제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너무 좀 무서운데요. 오랫동안 이 친구들이 몸 안에서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초기 단계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인 경우에는 뭐 증상이 뭐 있는 경우는 아니니까 치료 없이 먹는 음식들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치료 지침에는 통풍 관절염이 발생되지 않는 이제 무증상 단계 때는 요산을 줄이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약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썼을 때 이제 생기는 부작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손해와 득을 따져봤을 때 득이 뚜렷하진 않다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약을 무증상 단계 때는 쓰진 않지만 그 약을 안 쓴다는 거지 그냥 보면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음식 조절, 체중 조절,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7 이하로 이제 낮추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고 정기 건강 검진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한 번씩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풍을 아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죠? 이게 단계별로 이제 병의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초기랑
또 이제 만성기의 치료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통풍의 치료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아픈 병이고,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가 이제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누르려고 하면 의사의 손을 딱 칩니다. 만지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이제 이런 치료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약제가 이제 저희가 뭐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이제 통풍 때 조금 유명한 약인 콜히친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조금 더 심하다면 관절 내에 주사를 드린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만성적인 이 통풍은 결국엔 근본은 요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산을 줄이는 치료. 이 만성적인 치료는 급성 치료는 말 그대로 아프면 치료하고 아프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되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면, 만성적인 치료는 꾸준하게 평생 동안 관리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꾸준한, 마치 고혈압 당뇨를 치료하는 느낌으로 꾸준하게 병원에 내원해서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를 확인하고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약을 조정하고 하는 식으로 꾸준한 만성 치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 아프니까 통풍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통풍이 급성기 때는 이제 염증 치료를 하게 되고, 만성기 때는 그러면 이제 요산 조절을 하잖아요. 요산 조절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할 텐데,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요산 조절이 필요한 경우겠죠? 네. 약물 치료, 만성적인 요산 강화 치료를 권유드리는 경우는 저희가 통풍이 처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요산 강화제를 평생 먹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권유드리는 경우는 고요산혈증, 7 이상의 고요산혈증이 있으면서 1년에 2번 이상 재발되는, 그러니까 재발성 통풍이시거나 또는 난생 처음으로 통풍이 오시긴 오셔도 신장 기능이 60% 이하인,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이 동반되면 앞으로 통풍이 점점 더 올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통풍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소염제 등은 신기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쓸 수 없고, 또한 그 요산 자체가 또 신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기능 저하이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산을 줄이는 치료를 권유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미 요산에 결절이 있고 이제 이렇게 변형이 관절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처음에 약물 치료하잖아요. 꾸준히 약을 먹어서 괜찮으면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나았나 보다. 약 그만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2년 이상 꾸준히 관리해서 통증이 없으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또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통풍이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점에 가장 핵심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치료하다 보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으로 너무나 조절이 되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재발이 되시는 이제 이런 패턴이신데, 전국적으로는 요산 농도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약이 되었든 음식 조절이나 관리가 되었든 요산 수치를 7이하, 조금 더 이상적으로는 6이하로 이제 조절을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어려운 점은 이미 통풍까지 생기고 결절까지 생기신 분들께서 6이하로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이제 식습관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되고 체중도 거의 20% 가까이 감량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노력이 되어야 요산 농도를 과격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제 사용하는 것이 더 우리가 현실적이다 해서 이제 약을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며 조금은 이제 장기적인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네. 요산 수치가 이제 일시적으로 높아져가지고 약을 복용하는데 또 특히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통풍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이어트 때문에 혹시 설마. 통풍이 올 수가 있나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통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먹고 이제 체중이 증가되면 생기는 원인인데 특정 상황 때는 금식을 하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 때
통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물론 이제 그 통풍이 생기는 배경 자체는 요산이 침착된 것이긴 한데 통풍 발작 또는 통풍 관절염은 어떤 상황 때 생기냐면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그 요산 결절을 잡아먹었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는 요산 결절은 이전 말씀드린 대로 수년 이상 내 몸에 같이 존재를 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 백혈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외부 영향을 받으면 백혈구가 이 같이 방금 얼마 전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던 요산을 외부 물질이구나, 이물질이구나, 유리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마치 유리에 찔렸을 때는 똑같은 반응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왜 금식이 됐을 때 갑자기 생길 수 있느냐? 오히려 요산이 이제 가득 차서 요산이 딱딱하게 존재하면 백혈구가 잡아먹을래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딱딱해서. 하지만 일시적으로 금식이나 갑작스럽게 이제 컨디션이 나빠지면 탈수가 되게 되니까 혈중에 이제 요산 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쌓여있던 요산이 혈액으로 가고 그러면 빙하가 녹듯이 요산이 약간 갈라지고 부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산물을 백혈구가 이때다 싶어서 잡아먹게 되면 그때 갑자기 통풍 발작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요산 강화 치료를 하다 보면 요산 강화제를 먹고 갑자기 통풍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통풍 요산 강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치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의 염증을 잘 조절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판단해서 치료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약을 먹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조금 아팠다가 네. 서서히 좋아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통풍 환자들의 생활 관리에 있어서 이것만은 좀 중요하다, 지켜야 한다 이런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통풍은 관절염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대사증후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둘레가 증가되고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에 더 가까운 병이 통풍이고 오히려 관절염과는 저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도 관절을 위한 관리가 아닌 그런 당뇨, 고지혈증, 비만을 위한 관리가 결국 통풍에 대한 관리가 되겠고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일반 요산을 좀 올리는 물질들의 또 다른 또 긍정적인 또 면도 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고 안 먹어야 될 것은 음주랑 조금 아주 고지방, 고열량, 고단백 식품인 동물의 내장 아니면 이제 시럽, 좀 달달한 거 이런 거를 조금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이제 이러면은 미리 통풍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이제 통풍이 생겨서 이제 고요산혈증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요산을 줄이는 치료가 많이 좋아졌고 부작용이 많이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꾸준한 치료를 이어가시면 통풍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네. 이것만큼은 중요하다 해서 운동, 식습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고 이 외에도 생활 관리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체중을 빼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물을 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드시면 살이 안 빠진다고. 근데 물을 안 드시게 되면 체내 수분량이 줄면서 요산 농도가 증가되게 되고 또 그 수분의 그러니까 소변을 통해서 요산이 같이 배설이 되는데 그게 또 배설이 안 되니까 또 요산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제 수분 섭취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통풍은 갑자기 와서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주는 병이긴 하지만 통풍의 결국 뿌리는 이제 만성 질환이기에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통증의 제왕으로 불리는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내과 강종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